네. 자, 코스피 시장 일단 뭐 작년보다는 현재 올해 들어서 국내 증시 시장도 참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하게 쭉 올라간다라고 시원하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 시장을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대응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코스피가요, 연초에 반짝 상승을 하더니 최근에 조정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오늘장은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 네. 기술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최근에 주가가 반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많이 빠진 부분에 기인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연초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도 낮아지고 또 연준의 통화 정책도 좀 완화 쪽으로 가는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 반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경기가 완전한 회복세를 보인다. 또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 이런 것들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의 강세를 뭐 추세적인 강세의 시발점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가파르게 하락했던 부분들을 일정 부분 되돌리는 조금 기술적인 반등 정도에서 일단은 현재 장세를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뭐 경기 여건이 좋지 않은 거는 연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그렇다면은 연초에 외국인 유동성이 대규모로 유입됐던 건 어떤 배경에서 그렇다고 보세요? 결국 이제 주가를 움직이는 게 크게 보면은 이제 펀더멘탈하고 이제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연초 이후에 시장의 랠리는 유동성에 기인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가장 결국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연초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에 대한 스탠스를 좀 완화적으로 바꿨잖아요. 그 부분들이 이제 달러화의 약세를 가져오고 이 달러화의 약세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신흥국 전반의 어떤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의 그 패시브 펀드 위주로 국내로 자금이 많이 유입됐고요. 패시브 펀드는 결국은 이제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주식시장 전체를 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강세가 나타났던 이유도 결국은 이런 유동성에 기인했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규모 유동성에 기인한 외국인의 대규모 자본 유입이 국내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펀더멘털을 쫓아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올해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요. 올해 연말까지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규모의 감세에 의해서 경제가 좋아진 부분도 있고 기업이익이 늘어난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분명히 못할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경제는 뭐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들 또 경제 지표 흐름 보게 되면 지금 펀더멘탈이 개선이 되면서 이게 뭔가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자극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안 좋은 매크로 환경인데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현재보다는 좀 미래를 반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동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덜 안 좋아지는 구간 내지는 조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그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보는 지표들이 이제 OECD 선행지수인데 그 요번 주 초에 나온 OECD 선행지수를 보니까 12월 지표가 이제 한국 기준으로 그동안 뭐 거의 1년 넘게 하락하다가 조금 바닥 다지고 1월 달에 소폭 올라와서 지수상으로는 지금 2개월 연속으로 선행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단이 조금 중요한 시점에 왔는데 일각에서는 계속 경제가 둔화된다라고 보는 쪽도 있고 일각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와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 판단 안에서 주식시장도 아직은 명확하게 방향을 못 정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국면에 있다. 네. 네. 이제 뭐 방향을 판단 지을 굵직한 이벤트나 뭐 지표들을 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미국 FOMC가 있어요. 네. 일단 금리 동결이겠죠?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를 여기서 뭐 인상하는 결정을 한다는 건 매우 이상한 거고 지금 관심을 갖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점도표를 뭐 혹시 바꿀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연준이 그동안 취해왔던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부분들을 언제 정도 중단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은 대체로 연말께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대차 대표 축소하는 부분도 좀 중단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번 3월 FOMC에서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줄지 이게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한편 미국 2월 고용 시장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고용과 물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이로 인해서 점도표가 하향 조정될까요? 일단은 이제 지난 12월 점도표가 얼마인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뭐 성장률이나 물가 이제 이 부분보다는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점도표가 제일 관심사잖아요. 지금 지난 12월에는 연준이 올해 한 2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 그리고 뭐 내년도에도 한 번 정도 더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점도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경제 여건들 또 연초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을 감안을 해보면 기존의 점도표보다도 한 번 정도 더 금리 인상 횟수를 낮추는 그런 하향 조정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FOMC에서 점도표는 이제는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횟수가 한 번 정도로 줄어드는 점도표이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특히나 이제 FF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오히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그 자체가 시장의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네. 지금 연준의 기조는 일단 관망 혹은 인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망과 이제 인내로 표현이 되긴 하는데 네. 그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 한번 시작하고 1년 놀다가 16년도 12월에 하고 이제 쭉쭉쭉 올라와서 이제 금리 인상이 분기별로 기계적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요번 3월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쉬어가는 구간인데 네. 결국은 관심이 이게 금리 인상의 휴식기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완전히 끝난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뭐 향후의 경기 여건은 또 계속 추가적으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일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은 휴식기보다는 이제 사이클의 종료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미국 경제 여건 자체가 정점을 좀 지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 다시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 2%를 밑돌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에서 추가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만한 명분과 이유가 과연 주어질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아마도 금리 인상 사이클은 이제 현재 정도는 휴식기 내지는 뭐 이렇게 관망이라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보면 이게 종료로 나중에 인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추가 인상은 좀 어렵겠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럽발 경기 둔화 우려감이 시장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봤을 때도 뭐 네. 우리가 이게 경기 둔화가 정말 현실화됐구나라고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보다 우리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네. 정말 현실이 이런 건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유럽 경제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 경제의 영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이제 미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앞선 얘기부터 해보면 유럽 경제 상황만 보면은 매우 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ECB가 지난번 그 통화정책 회의 때 올해 유로존 경제 성장률을 1.7%에서 1.1%로 무려 0.6%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그 숫자로 들으면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수치이거든요. 그만큼 경기 여건에 대해서 기존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뀐 거고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유로존 경제는 결국은 이제 독일이 한 4분의 1 정도의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독일 경제를 보게 되면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쪽에서 뭐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뭐 배기가스 논란 이것 때문에 이제 친환경 정책이 규제가 강해지면서 자동차의 생산이 확 줄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뭐 무역 분쟁과 함께해서 또 미국도 계속해서 유럽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전반적으로 경기 여건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영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ECB도 향후에 오히려 금리 인상의 어떤 그 시기도 뒤로 늦춰버리고 다시 3차 TLTRO를 도입한 것도 그만큼 경기에 부정적인 요인들을 이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팩트는 안 좋다. 근데 이제 그러면 그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부정적이냐라고 한다면 어쨌든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고 그쵸, 네. 유럽은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이제 한 쿠션 먹고 들어오는 중국을 형태거든요. 거치긴다든지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유로존 경제를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은 맞는데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뭐 아무래도 조금 민감도는 조금은 낮지 않겠냐. 돌아서 오겠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 상황에서요, 투자자들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어떤 업종을 주목해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1분기 시장을 놓고 보면은 단연 뭐 IT, 대형주 위주로 아웃퍼폼을 진행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외국인들의 유동성에 의한 오히려 펀더멘탈리는 반도체의 단가가 좀 떨어지고 있고 수출이 지금 두 자릿수의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업황 자체는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IT 대형주 위주로의 추가적인 강세에 대해서는 조금은 지금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연초 후에 빠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세장을 누린 곳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외국인 말고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 투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대기성 자금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강세를 못 누렸기 때문에 뭔가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시장에 내가 참여하겠다라는 어떤 대기성 자금은 많아진 것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또 이 중소형주 위주의 종목 장세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또 매출이 늘어나는 요즘은 이제 뭐 주가 수익 비율, PER보다는 주가 매출 비율 하는 PSR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것들,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뭐 역시 제약바이오 뭐 이런 쪽이 이제는 또 종목 장세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런 종목들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네, 알겠습니다. 조정장에서 좀 중소형주 종목별 장세를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